부활절을 앞둔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독 청년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에 참석했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는 일본의 다음 세대에게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코너에서는 온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리더십 훈련을 시작한 인천 제1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재수요일인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은 성탄절과 더불어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십자가의 고난과 삶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각종 사회적 참사를 비롯해 차별과 혐오, 경제적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회 이웃들과 함께하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올해는 이제 세월호 참사 10주기이기도 하고 또 이태원 참사 이제 고통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사랑을 좀 더 사회적 사랑으로, 사회적 영성의 실천으로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기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고통받고 소외되어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그 실천의 길을 찾아보는 그런 묵상과 행동의 기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사순절을 맞아 고난당하는 창조 세계와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실천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 현실도 그리 평안하지는 않았다며 차별과 생명 경시, 권력의 비정함이 그 시대에도 존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이어 예수님께서는 정치, 종교를 포함한 모든 권력의 무서운 폭력 앞에서도 인간성을 잃어버린 선전선동의 왜곡과 위협 속에서도 사람들의 미움과 오해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사랑을 선포하고 실천하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교단들과 연합기관들은 사순절 묵상집을 발간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절을 기다리자고 권면합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펴낸 대한기독교서회와 한국루터란 아워, 한국장로교 출판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재수요일인 14일부터 부활절인 다음 달 31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예배자로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예수 닮기라는 주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했고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묵상집을 구성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이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 행동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적 과제라며 의료계 총파업 예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교총은 이어 의료진들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는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은 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해 달라며 국민 생명이 우선으로 보호받는 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신학교 학위 수여식이 이번 주부터 잇따라 열립니다. 예장합동총회 산하 신학교인 총신대학교는 오늘 2023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갖고 7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신학과 67명을 포함해 학사 348명과 석사 207명, 박사 26명 등 모두 696명에게 학위가 수여됐습니다.
수여식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오정호 예장합동 총회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그리스도와 복음 사역,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처럼 졸업생들이 각자의 학위를 갖고 주님의 은혜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신대원 학위 수여식은 내일 오전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한편 감신대와 장신대, 백석대 등은 내일, 서울신대는 오늘 19일 각각 학위 수여식을 거행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 역량 우수대학으로 인증됐습니다. 신학대 중에서 교육국제화 역량 우수대학에 선정된 곳은 서울신대가 유일합니다. 서울신대는 앞으로 유학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비자 발급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교육 국제화 역량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독 청년들이 오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에 참석했습니다.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본의 다음 세대에게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일본 YWCA 청년들과 활동가들이 수요 시위에 참석해 한일 양국 정부를 향해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역사 외면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1635차 수요 시위는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하고 한국 YWCA 연합회가 주관해 진행됐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 원영희 회장은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직면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전쟁과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살기 위해서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정의의 회복과 인권의 수호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일본 YWCA 나오 미카미 활동가는 전쟁의 책임과 함께 위안부 문제가 국가적으로 자행됐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과거 일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これを過去のこととして忘却しなかったこととして同じ悲劇を繰り返すような罪の再生産の抑止力となることが必要だと思っています。 일본 리쿄대학교 이령경 겸임 강사는 일본 학생 대다수는 위안부 역사를 배운 적이 없다며 다음 세대에게 있는 그대로의 역사가 전해지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왜 자기들은 그런 것들을 그 역사들을 배울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는지 그 책임이 어디 있는지 라는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그 몰랐다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의 절반 이상입니다. 수요시 참석자들은 또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피해자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한신대 김모 교수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의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오늘 2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모 교수에게 벌금 800만 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는 판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수이자 교목실장 직위를 악용해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가했다는 점이 법적으로 재차 인정됐지만 사건 발생 이후 4년 동안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의 회복에 있다며 한신대와 기장총회는 2차 피해와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의 문화활동과 삶을 지원하는 한국기독청년문화재단이 발족했습니다. 한국기독청년문화재단은 최근 비전 발표식을 갖고 한국교회 청년부 연맹 결성과 영역별 문화지원 공모사업, 청년 커뮤니티 형성, 온 오프라인 청년 상담소 운영 등 4가지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문화재단 설립추진위원장을 맡은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는 기독 청년들이 사회에서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재단 설립에 참여했다면서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는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청년문화재단은 첫 사업으로 오는 4월 음악, 미술, IT, 미디어 등 분야별 사업 공모를 진행해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사업 아이디어를 발굴,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주기철 목사 순교 80주기를 맞아 경남 창원의 주기철 목사 생가 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경남노회와 주기철 목사관 이사회는 오늘 개관 예배를 드리고 주기철 목사의 순교 신앙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생가 전시관은 방 2칸과 마루, 부엌 등으로 구성한 한옥 모습으로 돼 있습니다. 기념관 측은 오는 4월 순교 80주기 기념식과 소양학술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세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성인 남성 노숙 요양시설 은평의 마을이 오늘 생활인들이 만든 도예 작품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은평의 마을은 지난 2010년부터 지적, 정신장애가 있는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자기 표현 능력과 자아 존중감 향상 등을 위해 도자기 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평의 마을 생활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도예 전시전 마이스토리 빛단은 오는 22일까지 계속되며 노숙인과 장애인들이 도자기 공예를 통해 꿈과 희망을 이어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온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새로운 10년을 주제로 비전 선교사 3,000명을 목표로 새해부터 리더십 훈련을 시작한 인천 제1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보도에 최종우 기자입니다. 지난 주일 동아프리카 현지 우간다 굴루 지역에 설립한 지모교회와 우물봉원 예배를 드린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천 제1교회. 마을과 학교에서는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섬김 활동도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다양한 선교 활동에 집중해온 인천 제1교회. 코로나 이후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면서 특화된 선교에 나섰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올해 새로운 10년이란 주제로 시작된 비전 선교사. 선교하는 교회에서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교회로 이 교회의 어떤 이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우리 평신도들을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일상의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선교적 삶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한테 2000년 전부터 이야기하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말씀의 본질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선교적이라는 키워드로 잘 다듬고 포장을 해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이 선한 것들을 좀 부릴 듯 일어나게 하자. 인천 제1교회는 비전 선교사 양육을 위해 올해 초부터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선교적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6주간의 여정, 성찰과 나눔의 시간으로 가득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런 새로운 학습 방법과 훈련 방법을 낯설어 하실까 봐 걱정이 되었는데 오히려 성찰하고 나누는 것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그 소그룹 시간이 적다고 더 많이 달라고 하시는 모습에 제가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찰적 학습이 필요하구나, 그런 나눔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첫 비전 선교사 훈련에 참여한 성도들은 벌써부터 일상의 선교사가 돼가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영적인 부분에서 사실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그래도 이 복음 안에서 제가 저 스스로가 변화되었고 저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런 가치를 너무나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만 남편을 주님 안에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내 삶에서도 선교를 할 수 있다. 내 삶이 선교의 필드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선교적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예비 비전 선교사들의 변화되는 모습에서 성도들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좀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구상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 저도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얻는 그 창출을 좀 더 선교하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 또 삶에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비전 선교사 훈련을 마친 성도들은 오는 5월쯤 파송식을 거쳐 각 가정과 직장, 일터에 파송될 예정입니다. 절대로 이 비전 선교사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교회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아마 이게 한국 전체에 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이 일들로 인해서 좀 사회가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살맛 나는 세상 그리고 나라로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동아프리카 지역의 염소와 성경을 보급한 인천 제1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염소 분양에 동참하는 등 이미 선교적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10년, 3,000명의 비전 선교사 파송을 목표로 특화된 선교에 나선 인천 제1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년을 디자인하고 계획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천 제1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아름답게 동참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고요. 또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 함께 울고 함께 땀 흘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 일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지혜롭게 예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엔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